2019년도 치러진 83회 안양상사 전산회계 2급 실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무시험 먼저 파트 1부터 보도록 하죠. 뭐 이런 거 쭉 읽어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은 안양상사의 사업자 등록 중입니다.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여 누락된 부분은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뭐 쉽죠? 요게 이제 맞는 거고 문제지가 맞는 거고 그 다음에 화면이 틀린 거죠. 그러면 파트 1은 항상 사업자 등록증, 우리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을 보고 전산에 있는 오류 내용을 바꾸는 거니까 일단 회사 등록으로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럼 뭐가 틀렸느냐? 일단 사업자 등록번호가 빨간색인 걸 보아하니 사업자 등록번호가 안 맞겠네요. 그쵸? 그럼 어떻게? 1901-75137 자, 이렇게 사업자 번호를 바꿔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이제 뭐 안양상사 오태식 개업연호를 이렇게 하나하나씩 맞춰주시면 되겠죠. 오태식 개업연호를 그쵸? 서울 강남구 강평로 295-812호 맞고 다 맞죠? 업태는요. 제조업이 아니죠. 도소매 종목이 컴퓨터. 그럼 제조업이 아니니까 도소매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종목은 맞고 그쵸. 마지막은 누구 이제 세무서를 봐야 되겠죠. 삼성 세무서가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는 뭐라 되어 있어요? 강남이라 되어 있죠. 그럼 이거 F2 누르고 삼성 세무서로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결국 사업자 등록번호하고 업태하고 그 다음에 관할세무서 요 세 가지가 맞지가 않았다 그 얘기죠. 끝입니다. 나오시면 돼요. 항상 이렇게 세 가지가 맞지가 않더라고요. 자, 파트입니다. 다음은 안양상사의 정기분 재무상대표입니다.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하여 오류 부분을 정정하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로 입력하세요. 6점짜리죠. 자, 재무상대표 마찬가지. 이거는 잘 되어 있는 거죠. 그럼 누가? 전산이 잘못되어 있지 않겠죠. 그럼 하나하나 비교하시면 돼요. 그럼 현금부터 이제 비교를 할 건데 조금 줄여볼까요? 잘 보이십니까? 자, 우선적으로 현금 1,500 당자예금이 안 맞죠? 1,300이네요. 1,300으로 바꿔주고 보통예금, 매상물질금, 대손신당금 쭉 보니까 잘 맞죠? 잘 맞다가 뭐지? 미수금 있네. 예. 선급금도 있고 그쵸? 단기대여금도 있고 상품 맞고 차량운반구 맞고 감가상각료계 이게 안 맞네. 왜? 여기에 800인데 여기 80돼 있죠. 요거 800으로 고치면 되고 그 다음에 비품 감루 오케이. 그럼 여기에 합계도 1차죠. 그러면 차변에 있는 자산은 누가 틀렸어요? 당좌예금하고 여기에 감루하고 맞죠? 요 두 개만 바꿔주면 되고 그러면 이제 대변의 외상매입금부터 한번 볼까요? 1500, 1500, 500, 500, 100 선수금 어디 갔지? 이게 100 단기차입금 1500 한놈이 없다. 누구? 미지급금이 없죠. 여기 아무리 봐도 미지급금이 없죠. 그럼 미지급금을 우리가 새롭게 넣어주시면 돼요. 얼마? 550 그리고 이제 자본금도 맞죠. 그럼 합계가 차변과 대변의 1차하고 차액도 발생 안 하니까 끝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뭐예요? 이렇게 세 가지 당좌예금, 그 다음에 감가상각노객, 그 다음에 미지급금 요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잘 수정해 주시면은 끝나는 문제였습니다. 그쵸?
이런 건 점수를 주는 거기 때문에 뭐 솔직히 쌤이 설명을 하는 것도 참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자, 3번 가겠습니다. 자, 거래처별 초기 2월 마찬가지 쉬운 문제죠. 거래처별 초기 2월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에 거래처별 초기 2월 있죠? 클릭을 해요. 그리고 나서 외상을 지금부터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할까? 자, 외상을 추금에 자 2,500만원 합계는 맞죠? 자, 봄날 상사부터 맞추면 됩니다. 어라 500이죠. 여기는 800대 있죠. 그러니까 이걸 500으로 붙이면 되고, 좋아요 상사 얘는 맞죠. 가론 상사 450 맞고요. 연금부 상사 1000만원 맞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합계가 2,500 일치가 되고 차익이 안 남죠. 근데 아까 여기에 800이었을 때는 여기에 차익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500으로 고쳐가지고 차익이 발생하지 않게끔 고쳐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거는 솔직히 풀이할 게 아니죠, 그렇죠? 지급보험도 마찬가지예요. 가가지고 맞추기만 하면 돼요. 여기 봐 완구는 80이 있는데 J홉이 없죠. 그럼 여기다 어떻게 하면 돼요? 마우스로 클릭해서 F2 누르고 검색 J홉 이런 거는 열심히 복습하시면 이 강의 안 듣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그렇죠? 끝났습니다. 몇 점? 3점. 쉬워요. 자, 이번에 거래처 등록 마찬가지예요. 자, 거래처 등록 한번 해볼까요? 거래처 등록은 여기 가면 되겠죠. 여기 뜨잖아요. 그럼 맨 밑에 빈칸에다가 그냥 여기 있는 내용 그냥 하나 그대로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카드거든요. 이 카드는 어디에서 입력한다? 여기 신용카드가 있어요. 여기 가가지고 여기 입력하면 돼요. 여기 99600 돼 있죠. 여기다가 99600 무슨 카드? 신용카드. 그렇죠. 그리고 유형은 매입이니까 2번 매입에 클릭하면 되고, 카드 번호는 여기 적으면 되겠죠. 카드 번호 적으라고 하는데 자꾸 여러분들 여기다 적는 분들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여기다가 7895 다시는 그냥 더하기 빼기 할 때 빼기 쓰면 돼요. 그 다음에 4512 빼기 다시 2365 다시 8541 엔터 끝이에요. 그리고 여기 카드 종류는 매입에 사업용 카드 되어 있으니까 사업용 카드에다가 3번을 체크하시면 되는 겁니다. 쉽죠? 쉬워요. 이런 거 점수 그냥 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틀리시면 안 됩니다. 자, 중요한 이제 파트 4 일반전표가 왔습니다. 자, 일반전표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일반전표 문제 항상 8문제 나오고요. 토탈 24점.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자, 1번부터 한번 풀어봅시다. 당사는 거래 영광산업으로부터 상품을 200에 매입하고 대금으로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주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상품 매입했으니까 자 8월 10일 가겠습니다. 자 8월 10일 날 상품 매입했으니까 상품 들어오죠. 어느 변? 차변. 자 들어오면 차변이죠. 3번. 뭐가 들어온다? 상품이 들어옵니다. 차변의 자산의 증가. 들차 나대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 하고 있죠. 200. 자 상품 들어왔으니까 참여 상품이라고 하는 자산이 증가했죠. 그럼 사람이 물건을 샀으면 돈을 줘야죠. 자 돈을 어떻게 줬을까? 일단 수표를 주었죠. 그럼 수표를 주면은 대변이 뭐다? 당좌 예금이 나가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아무런 말이 없다면은 그냥 당좌 예금은 대변이 뭐다? 200만원이죠. 근데 당좌 예금의 잔액이 얼마가 있어요? 150이 있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수표에다가 손으로 200을 쓰더라도 당좌 예금의 잔액이 150이 있으면 그때는 150만원만 나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쵸? 기본 강의에서 다 했던 것들이죠. 그러면 나머지는 당좌 차월이죠. 여러분 당좌 차월이 뭐였죠?
그렇죠. 당좌 차월은 당좌 예금의 마이너스 통장이죠.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을 때, 그쵸. 내가 수표를 발행해야 되는데 200을 발행하고 싶어. 근데 통장에는 150만 원 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어떻게 해요? 백지 수표에다가 200족보 주면 돼요. 오케이? 주면 돼요. 대신에 주었지만은 어떻게 한다? 분계는 150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나머지 50은요? 은행이 나를 대신해서 돈을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나는 은행한테 돈을 좀 빌려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대변의 부채 증가, 당좌 차월을 분개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당좌 차월로 분개해도 괜찮고요. 그렇죠? 아니면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거기 때문에 단기 차입금으로 분개해도 괜찮습니다. 둘 다 이제 답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둘 다 적으시면 돼요. 선생님 그냥 당좌 차월이라고 임명할게요. 자, 그럼 당좌 차월해 가지고 대비는 얼마? 5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원래는 이제 이것도 거래처를 적어줘야 돼요. 누구? 은행 거래처를 적어줘야 되는데 문제에서 은행 거래처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적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만약에 있다면 적어주셔야 됩니다. 혹시 모르니까. 자, 그래서 당좌 차월은 단기 차입금이다. 은행한테 돈을 빌린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이제 2번이죠. 초지전자에 매입 계약한 판매용 8월 28일 날에 계약을 했죠. 컴퓨터 5대를 인수받고 계약금 75만원을 차감한 잔액이 외상이었습니다. 이 계약금 75만원은 8월 27일 날 일반 전표에 가서 봐도 괜찮아요. 누구일까? 여기 선급금 되어 있죠. 초지전자 선급금. 얘를 의미하는 겁니다. 75만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줄 긋고 그쵸? 선급금이다라고 적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판매용 컴퓨터니까 자, 판매용에 별표하세요. 판매용에. 왜? 판매용이란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판매용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판매용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 이때 컴퓨터는 절대로 비품이 아닙니다. 상품이에요. 상품.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컴퓨터를 파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판매용 컴퓨터는 비품이 아니에요. 만약에 영업용 컴퓨터였다면 비품이지만 판매용이기 때문에 상품이에요. 그럼 상품 5대를 사왔죠. 그래서 5대가 얼마입니까? 750만 원이죠. 그래서 자 이제 분개합시다. 9월 2일 날에 차변에 상품 들어오죠. 얼마? 750만 원. 왜? 여기에 150만 원짜리 5대니까 750만 원. 그렇죠? 그럼 사람이 이렇게 물건을 사오게 되면은요, 항상 대변은 뭐예요? 돈을 줘야지. 돈 줍시다. 대변. 자, 근데 이 돈을 어떻게 줬습니까? 첫째, 계약금 빼고 나머지가 외상이죠. 그러면은 계약금은 누구? 대변에 선급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사라지는 거죠. 무슨 전자? 초지전자. 그렇죠. 달아줘야 돼요. 자, 얼마? 이게 아까 전에 75만원이었죠. 그래서 75만원 달아주고, 그럼 나머지 이제 675만원만큼은 75만원은 미리 주었고, 그쵸? 미리 준 거 사라지는 거고, 675만원만큼은 대변을 뭐가 된다? 그렇죠. 외상이니까, 외상 매입금이죠. 왜? 장사니까. 상품 사오고 우리가 돈을 안 주게 되면 선생님이 외상 매입금으로 분개하라고 했죠. 그럼 대변의 외상 매입금 부채가 증가하는 거예요. 누구? 초지전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번이죠. 당사는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비품이 냉난방기의 고장으로 새로운 냉난방기를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난방마트에서 새로운 냉난방기를 구입하고, 그쵸. 근데 보세요.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데 있죠. 그러면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비품인 냉난방기니까 이거는 냉난방기가 들어오는 거죠. 비품이에요, 비품. 그럼 구입대금 50만 원만큼은 이달 20일에 지급하기로 하고
설치비 5만원 별표. 현금으로 줬답니다. 자, 그러면 분개합시다. 자, 9월 11일 날에 차변에 뭐 들어온다? 비품 들어오죠. 얼마 들어올까요? 그렇죠. 55만원 들어오죠. 왜? 쌤, 구입대금이 50만원인데요. 아니지. 설치비는 구입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죠. 그럼 쌤이 항상 얘기했죠. 구입 시의 비용은 어떻게 한다? 그렇죠. 구입하는 원가에다가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50만원짜리가 아니고 55만원짜리예요. 설치비라고 하는 비용을 쓰면 안 돼요. 그냥 이런 경우에는 55만원 이렇게 분개하는 거예요. 자, 구입할 때 비용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돈 줍시다. 대변에 첫째 뭐다? 50만원은 이달 20일에 주기로 했죠. 돈 안 준 거지 뭐. 그럼 대변에 뭐 외상이잖아. 그럼 외상 매입금이 있고 미지급금이 있는데 이거는 장사가 아니죠. 그래서 대변에 뭐다? 미지급금이라고 하는 부채가 증가하는 거예요. 미지급금은 거래처를 난방마트 달아주는 거 알고 있죠. 채권 채무는 거래처를 단다. 얼마입니까? 50만원. 그러면 이제 나머지 5만원만큼은 현금을 줬다고 나와 있으니까 대변에 현금 나가죠. 대변에 현금 해가지고 얼마? 5만원이 나가는 겁니다. 항상 이렇게 분개를 다 하고 나면은 요 밑에 분개가 잘 되었는지 한번 확인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자, 4번입니다. 자, 9월 10일 날 영업부 직원들의 사용할 사무용품 70만원만큼을 구입했죠. 누구로부터? 동보성 문구로부터.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했고 비용 처리했답니다. 그게 이제 요 내용이죠. 솔직히 이 문제는요. 여기 70만원 카드 처리했으니까 여기는 이 그림은 솔직히 의미가 없어요. 그냥 문제지를 멋있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그림을 안 넣은 거예요. 그쵸? 그냥 확인만 하면 돼요. 70만원. 할게요. 자, 그러면 9월 12일 날에 차변에 뭐 자, 사무용품을 구입하고 비용 처리했죠. 비용 처리했단 말은 소모품이에요, 소모품 B예요. 소모품 B지. 그럼 차변에 소모품 B라고 주시면 돼요. 자, 사무실에 쓰니까 800번대 판매비와 관리비 얼마입니까? 70만원이죠. 그래서 차변의 소모품이라고 하는 판매비와 관리비, 비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돈 줘야지. 돈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줬죠? 카드를 껐어요. 카드를 껐게 되면 외상이죠. 그럼 대변에 뭐 돈 안 준 거지. 미지급금. 알고 있죠? 신용카드는 외상이다. 근데 이거는 이제 미지급금이죠. 장사가 아니니까. 대신에 카드는 거래처를 누구 달아라? 무조건 카드사를 달아야 됩니다. 카드사한테 결제할 거기 때문에. 이해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미지급금이라고 하는 부채가 증가하는 겁니다. 자, 5번도 마찬가지예요. 관리부 직원이 시내 출장용으로 교통카드를 충전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줬죠. 근데 얼마인지 안 나왔으니까 이때는 뭐다? 영수증을 보시면 돼요. 그럼 이게 얼마죠? 충전 금액이 5만원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5만원만 준 거예요. 여기 어떤 분들은 5만 500원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왜? 500원은 잔액이에요. 이 잔액은 의미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충전 금액 요 5만원이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분개합시다. 몇 월 며칠이죠? 9월 28일 날. 네, 차변이 뭐죠? 그렇죠. 출장비 카드니까 여비 교통비가 낫겠죠. 800번대. 얼마? 여기 5만원 나와 있죠. 5만원. 자, 그러면 5만원 해가지고 여비교통비라고 하는 비용이 발생했어요. 그쵸? 그럼 이걸 이제 뭘로 줬느냐? 뭐야? 5천만원? 아닌데. 5만원이죠? 그럼 대변에 이제 뭘로 줬느냐? 현금으로 줬죠. 현금으로. 현금으로 줬으니까 대변에 뭐다? 현금이 나가는 거예요. 얼마? 5만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은 좀 쉬운 문제들이기 때문에 맞춰주셔야 됩니다. 6번. 이런 건 이제 중요한 거죠, 별표. 이런 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추석 명절에 사용할 현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원 고무 발행의 약소금 300만 원만큼을 은행에서부터 할인받고, 할인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오험의 할인은 쌤 얘기했죠. 만기가 되기 전에 돈을 찾는 거라고. 그쵸? 그럼 이때 할인료는 뭐다? 매출 채권, 처분 손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할인이란 말이 나오면 머릿속에서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 슝 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자, 공개합시다. 그러면 10월 며칠 날? 17일 날. 자, 일단은 주원고무 발행의 약소금을 은행에서 할인받았다는 얘기는 은행에다가 내가 받아야 할 어미죠. 이 어미. 이거 중요한 거, 이게 받을 어미예요, 지급 어미예요? 받을 어미지. 내가 돈 받을 게 있는 어미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원고무한테, 주원고무라고 하는 회사한테 내가 받아야 할 돈이 300이라는 얘기죠. 근데 내가 지금 현재 추석 명절날 직원들 어떻게 한다? 보너스 줘야 되고 선물 사줘야 되기 때문에 돈을 미리 찾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변은 어떻게 합니까? 받을 어미라고 하는 자산을 은행에다가 던집니다. 돈 달라. 자, 거래처 누구? 주원고무죠. 주원고무한테 받아야 될 돈이죠. 맞죠? 근데 이걸 어떻게 했습니까? 은행에다가 300을 던지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급하다. 돈 달라. 하고 은행에다가 300만짜리 어음을 주는 거예요. 내가 받을 어음인데 돈 급하니까 돈으로 좀 바꿔달라. 주는 거예요. 그럼 은행은 그냥 줍니까? 아니면은 수수료 떼고 줍니까? 떼고 주죠. 그래서 할인료 30만원 떼고 들어왔다는 얘기죠. 어디로? 당좌 예금으로. 그러면 차변에는 당좌 예금이 들어오겠죠. 맞죠? 얼마가 들어올까? 그렇죠. 30만 떼고 들어오지. 그럼 얼마? 270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30만원만큼은 차변에 뭐죠? 그렇죠.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죠. 여기 매출까지만 쓰면은 이게 채권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매출채까지 쓰세요.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분류하면 되는 겁니다. 매각권이니까. 자, if 만약에 이게 할인이 아니고 추심이었으면 여기 다음 뭐죠? 이거 맨날 하잖아, 그쵸? 그다음 수수료 비용입니다. 여러분, 추심과 할인은 달라요. 추심은 만기에 돈 찾는 거고 할인은 만기 전에 돈 찾는 거죠. 만기에 찾으면 수수료 비용인데 만기 전에 찾으면은 뭐가 된다? 그렇죠. 매출 채권 처분 손실입니다. 만기에 찾으면 수수료 비용이에요. 그게 추심이고 만기 전에 찾는 게 할인이에요. 그게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에요. 그래서 추심과 할인은 이 할인료를 불러주는 이름이 다른 거예요. 자, 7번입니다. 11월 1일 날에 민영기획과 체결한 광고 대행 계약 관련하여 실제 5개의 광고가 이루어졌고 이에 잔금 90만원만큼을 보통요금에서 이체했고 계약금 10만원은 계약일인 11월 1일 날에 지급하고 성급비용으로 처리했답니다. 여러분, 그러면 11월 1일간 한번 볼까요? 아, 1일이죠. 자, 여기에 클릭하고 밑에 풍경 한번 보세요. 이게 성급비용이 차변에 있고 대변에 현금 10만원 돼 있죠.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성급비용은 이 당시에는 광고비를 미리 준 거잖아요. 그래서 10만원만큼 성급비용으로 처리했지만은 나중에 광고비가 발생하게 되면은 요 10만원은 대변에 사라진다. 그런 뜻이에요. 알고 있죠? 그럼 그걸 어떻게 한다? 이제 11월 30일자로 공개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11월 31일자, 30일자인가? 30일자구나. 잘못했어요. 자, 30일자. 그럼 이제 광고가 이제 이루어졌으니까 드디어 차별은 뭐다? 광고 선전비라고 하는 비용이 발생해야 되겠죠. 800번 때.
우리 회계급은 아무런 말이 없으면 800번대. 그럼 이제 이거를 갖다가 분개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광고비가 얼마냐 그 얘기죠. 90만 원이 아니죠. 왜? 계약금 10만 원이고 잔금이 90만 원이라는 얘기는 광고비가 원래 얼마였다? 100만 원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차변의 광고 선점비라고 하는 비용이 100만 원 발생한 거죠. 그럼 이제 광고비만큼을 대변에 뭐다? 돈 줘야 되겠지. 대변에 돈 나가야지. 근데 돈이 어떻게 나가느냐? 90만 원만큼은 보통 예금에서 나간답니다. 그럼 대변에 보통 예금은 90만 원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쌤이 이제 여기에 숫자로 103 이렇게 쓰잖아요. 쌤처럼 이렇게 코드를 외우고 있으면은요, 자주 쓰는 코드들은 좀 외워주시면 편해요. 그래서 이제 103에서 적은 거예요. 여기 얼마? 90만 나가는 거고요. 900원 아니지. 90만 원. 그쵸? 나가는 거고, 그럼 나머지 10만 원만큼은 방금 쌤이 보여드렸잖아요. 11월 1일 날에 우리가 성급비용을 이렇게 처리했다고. 그게 차변에 있었죠.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대변에 가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뭐다? 성급비용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급금 아니에요. 왜 성급금 아닌가 하면은, 아까 우리가 12월 1일날 봤겠지만은, 성급 비용은요, 여기 성급 비용이라고 보겠죠. 이게 성급금이라 되어 있으면은, 당연히 여기에 성급금이 사라져야 돼요. 근데, 문제에서 성급 비용으로 처리했다고 했으니까, 성급 비용으로 봐주는 게 맞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건 뭐 경리 마음이에요. 경리가 성급 비용으로 처리하고 싶으면은 성급 비용으로 써도 괜찮고, 성급금으로 처리하고 싶으면 성급금으로 처리해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이거는 누구 마음이다? 출제자 마음이다. 근데 이제 성급이라는 것도 생기겠죠.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 외상 이렇게 요런 이제 말이 들어가면 전부 다 채권 채무이기 때문에 요런 경우도 이제 거래처가 나와 있다면은 민영기획이라고 하는 거래처를 달아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원래는 성급 비용, 성급금, 미수 수익, 미지급, 미수 수익, 미수금, 아무튼 이런 성급 미수, 그쵸? 미지급, 뭐 선수 다 거래처를 달아주셔야 됩니다. 원래 원칙은 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있으면 달면 되고요. 안 나와 있으면은 뭐 안 달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나와 있기 때문에 달아주는 거예요. 자, 8번 12월 30일 사업주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신용카메라 69만 원만큼을 구매하고 카드로 끊었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당연하지. 12월 30일 날 일단 사업주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거 개인적으로구나. 그럼 업무와 관계없죠. 그럼 업무와 관계없이 사업자가 자기 마음대로 돈 쓰는 거 뭐라고 했죠? 인출금 기억나십니까? 우리 자본 파트에서 개인 사업자의 자본 파트에서 배웠죠? 그러면 차변에 일단 뭐다? 인출금 자본의 차감 계정이었죠. 69만원. 그러면 이제 대변에 이걸 뭘로 분개하죠? 카드를 껐으니까요. 외상이죠. 근데 이게 장사가 아니니까 대변은 뭐예요? 미지급금으로 분개하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카드? 현대 카드. 만약에 이 카메라가 업무용 카메라였다면 차변의 답이 뭐예요? 비품이죠. 근데 사업주가 개인적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영업과 전혀 관계가 없죠. 그럼 이건 뭐다? 인출금으로 분개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인출금은 나중에 결산 때 뭐다? 대변에 사라지면서 자본금에서 차감한다. 알고 있죠? 우리 우리 그 개인 사업자의 자본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이게 뭐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네. 끝입니다. 이상으로 우리는 일반전표 입력에 대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파트 5 오류 정정 문제 보도록 하죠. 1번. 자, 이 오류 정정 문제는 이제 틀린 걸 고치라는 얘기죠. 자, 1번은 11월 29일이에요. 그러면 11월 29일로 가자는 얘기지. 뭐야? 자, 볼까요?
임차료 30만원만큼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한 것이 아니고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을 하였대요. 그러면은 차변에 임차료 비용의 발생 30만원 이거는 뭐 제대로 되었으니까 놔두면 되겠죠. 근데 대변에 보통예금이 나간 게 아니고 당좌 수표를 주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당좌 수표를 주면은 쌤이 항상 얘기하죠. 당좌 예금이 나간다고. 그럼 대변에 뭐예요? 당좌 예금으로 연결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만 고쳐주면 끝이에요. 쉽죠? 다음 2번 12월 20일 날 가겠습니다. 12월 20일 날 대한저축자사에 현금으로 기부한 10만원이 세금과 문과로 처리되었습니다. 자, 이게 세금과 문과가 되어 있죠. 근데 이게 세금 낸 게 아니에요. 뭐 한 거죠? 기부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뭘로 고치라는 얘기입니까? 기부금으로 고쳐달라 그 얘기였습니다. 끝. 쉽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 계정 과목만 잘 암기하고 있으면은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쉽죠? 전산에게 이것만 조금만 공부해도 다 합격을 하세요. 자, 그래서 복습하시고요. 이제 6번의 결산 문제입니다. 네, 우리 결산 문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수동 결산이 있고 자동 결산이 있어요. 자, 첫째 뭐다? 수동 결산을 먼저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자동 결산을 하시면 돼요. 그럼 수동 결산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가서 12월 31일자로 뭐다? 그냥 직접 그쵸? 분개하시면 돼요. 그쵸? 근데 자동 결산은 뭔가 하면은 이거는 내가 분개하는 게 아니고 그냥 결산 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 있죠. 거기에 가가지고 금액만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뭐다? 점표 추가 기억나십니까? 이거 클릭하면은 지가 알아서 분개해 준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누가 수동이고 누가 자동이냐 이걸 먼저 골라야 되는데 자동만 암기하시면 나머지는 전부 다 수동이에요. 그러면 전산회계 2급에서는 여러분들이 세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가 뭐 기말 재고액 파악하는 거. 둘째가 대손 충당 설정이죠. 대손. 셋째가 감가예요. 자, 그러면 수동과 자동을 먼저 한번 골라봅시다. 자, 기말 재고, 대손, 감가 이 세 마디가 자동입니다. 자, 그러면 1번은 뭐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쭉 훑어보세요. 기말 재고, 대손, 감가 이런 말이 안 나와 있죠. 이건 뭐다? 수동. 자, 2번은요. 수동이죠. 3번은요. 대손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그럼 이건 뭐예요? 자동. 쌤 방금 얘기했잖아요. 기말 재고, 대손, 감가는 자동이라고. 4번은요. 수동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다? 퍼스트. 그렇죠. 우리는 수동을 먼저 분개하고 그 다음 자동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풀이할 때 1번과 2번과 4번 문제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나중에 풀면 돼요. 그러면 1번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4월 1일 날 당사 소유 차량에 대한 보험료가 4월 1일부터 2020년 내년이죠. 3월 말까지. 보통 이제 4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면 1년이죠. 36만원만큼을 지급하면서 자산으로 회계 처리했답니다. 야, 이것도 자산으로 또 회계 처리했대요. 기말 결산 분기를 수행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가장 이제 풀 때 좋은 포인트가 뭐가 있는가 하면요. 요 4월 1일 날에 여러분 힌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공부하실 때 문제 푸실 때 잘 모르겠으면 일반전표 4월 1일 가요. 진짜 가요. 그럼 여기에 선급비용 해가지고 36만원 돼 있죠. 이게 우연일까? 아니지. 이게 이 분계를 4월 1일 날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4월 1일 날에 우리가 어떻게 분계했는가 하면은 1년치의 보험료를 36만원만큼 현금으로 주면서 이걸 차변에 선급비용으로 분계했다는 얘기죠.
왜 보험료가 아니고 선급비용이었을까? 그건 경리 자기 마음이에요. 왜? 우리 경리가 보험료로 본 게 아니고 자산으로 처리했다는 얘기죠. 자산으로. 그럼 자산으로 처리했다는 얘기는 보험료라고 하는 비용이 아니고 선급비용으로 처리했다는 얘기죠. 이해될까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분겨 봅시다. 자, 볼게요. 우리 경리가 4월 1일 날에 차별 선급비용 얼마 36만원 대변에 현금 얼마 36만원에 공개했다는 얘기예요. 그쵸? 여기까지 이해되죠? 근데 이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그렇죠. 기말 정리 붕괴하다 그런 얘기죠. 왜? 지금은 2019년도이거든요. 맞죠? 그럼 2019년도 입장에서는요. 자, 일단 우리 회사가 보험료를 갖다가 36만원 주면 확실해요. 그럼 한번 구해보죠. 그럼 우리 경리가 1년치의 보험료 30만원 주었죠. 그럼 당연히 이걸 어떻게 한다? 30만원이 보험료라고 하는 비용으로 가야 되는데 미안하지만 얘는 이번 연도의 보험료로 따지게 되면요 36만원이 아니에요. 왜? 이게 1년치니까 12개월치죠. 맞죠? 그럼 12개월 중에서 자, 우리 결산 때 공부했죠. 수익과 비용은 무슨 주의다? 발생주의다. 무슨 소리죠? 돈을 얼마를 주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번 연도가 2019년도이면 2019년도에 들어오는 비용만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 4월 1일부터 언제까지예요? 4월 1일부터 이번 연도가 끝나는 12월 31일까지만 단기의 보험료가 되는 거죠. 그걸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그게 이제 얼마일까? 자, 구해볼게요. 그럼 30만 중에서 맞죠? 곱하기 자 12분의 4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죠. 그럼 살려볼까요? 4, 5, 6, 7, 8, 9, 10, 11, 12 9개월이죠. 그럼 곱하기 9 나누기 12 하나 이 얘기예요. 얼마? 27만원. 그러니까 27만원이 단기에 보험료가 되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맞죠? 근데 우리 경리는 아직까지 어떻게 했다? 선급 비용만 잡았지 보험료 안 잡았죠. 근데 지금 언제예요? 결산이니까 이제 보험료로 잡아주라 그런 얘기죠. 그럼 잡으려면은 이제 12월 30일 날에 여러분들은 어떤 공개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차근에 보험료라고 하는 비용을 잡아요. 얼마? 27만원. 드디어 잡고 맞죠? 그리고 얘한테 어떻게 하면 돼요? 미안하지만 36만원 중에서 27만원만큼은 보험료가 단기의 보험료가 단기의 보험료니까 27만원만큼은 미리 지급한 비용이 아니다. 왜? 단기의 보험료다 그 얘기죠. 그럼 얘를 어떻게 해요? 제거하는 분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대변의 답은 뭐가 되는 겁니까? 선급 비용 얼마? 27만원 이게 답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다음 뭐다? 그러니까 요거 두 개 분기하는 게 답이에요. 그러면 이제 12월 31일 날 가서 자 수동으로 분기합시다. 처음에 보험료 아무 말이 없으면 800번대 얼마? 27만원. 그리고 대변은 뭐다? 그만큼 선급비용 아니야 하면서 선급비용을 빼면 돼요. 대변에 27만원만큼 제거하시면 되는 겁니다. 원래 이런 것도 이제 거래처를 달아줘야 되는데 선급비용도 문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안 달아도 무방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답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설도 잘 나와 있죠. 자, 이제 2번입니다. 결산 현재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단기분 임대료는 30만원입니다. 그럼 이건 뭐죠? 장부에 계상되지 않았다. 여러분, 앞으로 문제에서 장부에 계상되지 않았다 이 말 나오면은요, 돈을 받지 않거나 주지 않았다 그 뜻이에요. 아시겠죠? 왜 그런가 하면은 돈을 받지 않거나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장부에다가 계상, 그러니까 장부에다가 기록을 안 한 거예요.
근데 단기의 임대료는 얼마이다? 30만 원이다. 그럼 아까 선생님 얘기했죠. 우리 회계는 무슨 주의다? 얘처럼 발생주의라고요. 발생주의. 그럼 발생주의는 뭐예요? 돈을 네가 받았던 안 받았던 일단 임대료만큼 30만 원만큼은 단기의 임대료니까 여기다가 대변인 뭐 임대료라고 하는 수익을 발생시켜라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얼마? 30만 원. 대신에 돈은 받지 못했으니까 차변에 뭐다? 받지 못한 미수 임대료. 임대료는 수익이죠? 미수 수익으로 공개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변에 임대료 30, 차변에 미수익 3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공부를 조금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자동이니까 나중에 풀고요. 자동은 무조건 맨 마지막에 풀어요. 자, 4번에 이제 문제 보겠습니다. 자, 10월 1일 이게 힌트예요. 우리 은행으로부터 5천만 원만큼의 돈을 연이자 6% 12개월간 차입을 했고요. 이자는 12개월 후에 차입금 상환 시에 일시로 주기로 했습니다. 그럼 안 주었다는 얘기죠. 결산문제 하세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들어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뜻이에요. 5천만 원에 1년의 이자가 6%잖아요. 그럼 5천만 원에 6%면 얼마예요? 300이죠, 300. 오르게 30이니까. 이건 알겠죠, 그쵸? 이건 알겠지, 뭐. 이걸 모르면 지금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자, 1년 이자가 300이에요. 5천만 원에 6%니까. 우리는 우리 은행한테 뭐다? 300만 원만큼의 이자를 줘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걸 언제 빌렸는가 하면은 10월 1일 날에 빌렸어요. 그러면 이자를 주면은 이자 비용이잖아요. 그러면 이자를 주면은 이자 비용이니까 300만 원만큼은 어떻게 한다? 이자 비용으로 분개해야 되겠죠. 근데 그걸 안 했으니까 지금 분개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300을 다 분개하는 게 아니고, 자, 이것도 월할 계산을 해야 됩니다. 항상 회계는 발생주의죠. 뭐, 그 연도에 발생한 만큼만 분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5, 6에 30이니까 300만 원 이자가 나왔어. 그럼 이걸 곱하기 어떻게 한다? 또 월할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 1년이 몇 개월입니까? 1년은 12개월이죠. 그런데 이번 연도에 우리가 줘야 되는 이자가 얼마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번 연도에 우리가 줘야 되는 이자는 10월 1일 날 빌렸으니까 10월 1일부터 스타트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 연도가 끝나는 날은 언제입니까? 12월 31일이죠. 숫자가 이상하네요. 그럼 이번 연도는 이 300만 원 중에서도 12분의 10, 11, 12, 3개월만큼만 주면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또 계산기 잡아야죠.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300만 원 곱하기 12분의 3이니까 3 나누기 12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얼마? 75만 원. 그러면 75만 원만큼은 단기에 지급해야 되는 이자죠. 이자 비용이죠. 그쵸? 그러면 300에서 75만 원을 뺀 나머지 얼마예요? 나머지가 이제 225만 원이죠. 걔는 어차피 내년에 줘야 될 이자고. 근데 우리는 뭐죠? 이번 연도에 줘야 되는 이자만 분개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분개가 안 돼 있으니까 분개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답은 뭐죠? 차변에. 그렇죠. 이자 비용이죠. 얼마? 75만 원만 분개하면 돼요. 그러면 이 이자 비용은 이제 손익계산서로 간다는 얘기죠. 어이구야. 미안해요. 마이크가 방금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이 75만 원만큼은 이자 비용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럼 차변에 비용 발생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주었어요? 안 주었어요? 안 주었어요. 왜? 상환시에 주기로 약속하였잖아요. 상환시에. 그럼 상환은 언제 한다? 내년에 하는 거니까 아직 안 주었겠지. 그럼 얘는 대변에 뭐 미지급한 비용이다라고 해가지고 미지급 비용으로 분류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래서 얘가 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를 꼭 하세요. 자, 그러면 12월 며칠 날, 31일 날, 자, 차변에 뭐, 이자 비용이 발생했다. 얼마? 아, 그래. 이번 연도에 줘야 되는 건 얼마였다? 방금 75만 원이더라. 근데 줬다, 안 줬다? 안 줬다. 왜? 내년에 주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대변에 뭐, 지급하지 못한, 비용이다라고 해가지고, 미지급 비용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은행이죠. 우리은행. 거래처 나와 있으니까요. 여기다가 어떻게 한다? 우리은행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결산 문제는요, 특별하게 뭐 거래처를 달아라 이런 말이 안 나오기 때문에 보통 이제 거래처를 안 달아도 보세요. 거래처를 안 달아도 점수를 줍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쌤은 한번 이렇게 달아본 겁니다. 달아도 되고 안 달아도 되고 그거는 뭐 결산에서는 마음대로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옷이 찝찝하니까 그냥 쌤은 단 거예요. 일단 있으면 달고 없으면 안 달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동문계 세 가지를 제가 다 풀어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뭐다? 자동문계만 보내는 거죠. 자, 자동문계 3번입니다. 대손. 자, 대손은 어떻게 하면 돼요? 첫 번째, 결산자료 입력 가서. 자, 이제 일반적으로 불 끄시고요. 자, 결산자료 입력하라고 했죠? 그리고 왜 안 뜨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뜨죠? 이때 어떻게 한다? 날짜는요. 1월부터 12월까지죠? 그냥 엔터 치면 돼요. 그럼 대손은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에 대손 생각 있죠? 대손 생각에 클릭을 해서 자, 문제는 뭐라 되어 있죠? 1% 외상물 추금과 받으름에 대해서 1%라고 했죠? 그럼 외상물 추금과 받으름에 대해서 1% 맞죠? 그 외상물 추금하고 받을 옷만 하라고 했으니까 요 두 개만 살리고 나머지는 0 엔터 0 엔터 0 엔터 0 엔터 해가지고 날리시면 됩니다. 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결산 반영 버튼 반드시 눌러주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대손상업비에 외상매 추금하고 받을 옷만 그쵸? 금액이 이렇게 뜹니다. 1186500, 113720 여기 보세요. 똑같죠? 맞죠? 그럼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분개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자동 분개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제 확인했으면은 여기에 전표 추가 있죠? 요거만 누르시면 돼요. 요거만 누르고 얘 누르면은 지가 알아서 이렇게 분개해 주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시험 치고 나서 채점하실 때는요. 그냥 방금 우리가 했던 것처럼 여기에 가서 1% 맞춰주고 전표 추가만 눌러주고 맞죠? 요거 전표 추가만 눌러주면요. 지가 알아서 결산 분개를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굳이 이 분개를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 분개 다시 하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분개가 된다는 거지. 아시겠죠? 이 분개를 여러분들이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자동 결산 하신 분들은 그러고 나서 ESC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이상으로 결산도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동 결산은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일반전표 가가지고 그쵸? 날짜에다가 12월 31일 조회하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결차 결대 있죠. 이게 자동이에요. 이렇게 자동으로 분개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굳이 확인할 필요는 없어요. 지가 알아서 해주니까. 이상으로 결산도 끝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 조회 문제가 나왔네요. 자, 조회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조회 문제는 뭐 하루 만에 되는 게 아니고 계속 이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그 기본 수업 시간 때 내용을 언급했죠. 요 내용만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 따라 하시면은 좀 연습만 많이 하시면 뭐 크게 어려울 게 없어요.
조회 문제는 진짜 연습이 제일 관건이죠. 자, 1번 보겠습니다. 6월 말 현재 매출처 본오전자 여기에 포인트 별표. 자, 쌤 얘기했죠. 무조건 문제 풀 때 거래처를 언급하게 되면은요, 어디로 간다? 거래처 원장 가라고 했죠? 거래처를 언급하면 거래처 원장이에요. 자, 그럼 여기 가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6월 30일 현재 본오전자의 외상매출금이 얼마인가? 잔액이 얼마인가? 그러면 6월 30일 현재란 말은, 자, 현재란 말이 들어가면서 뭐라고 했죠? 1월 1일부터라고 했죠? 그러면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계정은 F2 외상 매출금. 자, 거래처는 본오전자라고 아예 찍어주고 있죠. 그러면 F2 눌러서 본오전자부터 여기도 어떻게 하면 돼요? F2 눌러서 본오전자까지 눌러서 잔액 얼마? 1200을 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어디 했는지 알고 있죠. 여기에 이런 문제 답안 작성 가셔가지고, 그쵸? 자, 요 1200을 여기 가셔가지고 여기다가 1200만원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죠? 이거는. 자, 다음 2번. 5월에 발생한 이자 비용은 얼마입니까? 자, 5월에죠. 그럼 이거는 1월 1일부터예요? 아니면 5월 1일부터예요?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죠. 발생한 이자 비용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특정한 월에 대해서 수입 비용을 언급하게 되면은 어디 간다? 1월계표로 가시면 돼요. 위에 거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는 이제 전산회계 1급생들을 위해서 쌤이 이제 보내준 거고요. 우리는 수익과 비용만 이제 언급하고 있죠. 그럼 1월계표로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특정한 달이나 월을 물어보게 되면요, 1월계표로 가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그러니까 일계표 쓰실 분들은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하면 되고요. 월계표가 더 편해요. 그냥 5월부터 5월까지 이래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은 뭐를 이자 비용이 얼마입니까? 라고 했으니까 이자 비용을 찾으시면 돼요. 뭐 한글 모르시는 분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 이자 비용이 나와 있네요. 얼마? 차변에 비용 발생 55만 원이죠?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자, 라스트 3번 문제입니다. 상반기 1월에서 6월 중 광고 선전비를 가장 많이 지출한 월과 가장 적게 지출한 월의 차이 금액은 얼마입니까? 자, 쌤이 특정한 계정 금액이 나왔을 때 가장 많은 달, 이름 하려면 총계정 원장 가라고 했죠? 그러면 총계정 원장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부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조금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총계정 원장 가가지고, 자, 시킨 대로 하세요. 1월부터 6월 중 돼 있죠. 그럼 여기다가 날짜는 1월부터 6월 말까지를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무엇을 물어보느냐? 광고 선전비만 물어보고 있죠. 그럼 여기다가 개념 과목을 F2 광고 선전비 아무런 말이 없으면 800번 때부터 F2 광고 선전비 800번대를 이렇게 놓아가지고 엔터를 치면 돼요. 그럼 이거는 월별로 광고비가 나오는 건데 이때 조심할 거. 절대로 잔액을 보면 안 됩니다. 잔액은 쌓인 거예요. 쌓인 거. 그럼 이건 뭐예요?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마다 발생한 한 달치의 금액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가장 많은 달은 언제예요? 100만원. 딱 봐도 알겠죠? 2월달이가요. 2월달이고요. 가장 적게 발생한 달은 언제예요? 딱 봐도 1월 달에 3만 원이죠. 근데 문제는 가장 많이 지출한 달하고 가장 적게 지출한 달의 차이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그렇죠. 2월에서 1월 달 빼면 되는 거죠. 2월에서 1월 달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가 되는 겁니까? 67만 원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다 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할만하시니까. 예, 자, 이상으로 전산회계 83의 전산회계 2급 실무 문제를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서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집에서 5회독 이상 반드시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5회독 이상 하시면은 무조건 합격을 합니다. 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론 파트에서 또 뵙도록 하죠.